대표님, 네. 지금 옆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얘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네. 버터를 재배 영역에서 컨베이어 위로 이동시켜주는 RGB 설비예요. 그러면 이 무빙 커터 시스템의 특장점은 뭐일까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성에서 유러피언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한상태입니다. 대표님 지금이 4시쯤 됐는데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걸까요? 네, 여름철에는 우리가 근무를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거든요. 이제 여름철이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안 더운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매일매일 루틴한 일이고요. 수확해서 출하하는 과정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매일 아침 오시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시고 하시는 거세요? 네, 제가 어제 퇴근하고 나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었는지 또는 문제는 없었는지 여기에서 온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어서 와요.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는 항상 직원분들보다 먼저 출근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원분들 네, 저는 이 온실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항상 직원들보다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해 있고 제일 늦게 퇴근한다. 이거는 철칙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네, 맞아요. 네, 항상 제가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아주 게으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고요. 농장주는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거는 아니네요. 몸은 좀 편해졌지만 네. 사실 이제 마인드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이쪽이. 뒤에 버터 나오면은 버터 남겨둬요. 더 잘해야 돼. 대표님 이렇게 매일 아침 직원분들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세요? 네, 매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회의를 하실까요? 오늘 어떤 일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일의 순서하고 일의 양을 전 직원이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전체 일정을 공유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제가 농사 일을 배우러 스마트팜에 취업을 했을 때 그때 느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매일 아침 공유를 하는데요. 사람이 일이 많으면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몇 시까지 출하하니까 몇 시까지 맞춰야 되겠다. 이런 걸 모든 작업자가 다 알아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은 말단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걸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 그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 어떤 거 하게 될까요? 오늘 이제 어떤 일들이 온실 안에서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방금 에어샤워 부스를 지나왔잖아요. 네. 농장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왜 지나오는 걸까요? 이 농장은 무농약과 GAP 인증을 받은 온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곤충이나 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에 붙어있는 혹시 모를 진딧물이나 곤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에어샤워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샤워 부스 말고 어떤 시설이 또 있을까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가 저희의 출하 통로거든요. 네. 출하 통로인데 이렇게 전실을 만들어 놨어요. 전실이요? 오버헤드 문이 출하할 때 계속 열려 있게 되거든요. 네.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동안에 곤충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출하해야 되는 물건은 여기에 적재를 해놓고 여기 문을 닫고 오버헤드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주선의 도킹 시스템 같은 네. 그런 겁니다. 여기가 온실 입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상추들이 자라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 외부에서 사람이 재배동까지 들어가는 데는 총 6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6개 네, PD님 아까 들어오셨지만 외부 신발은 자동문을 넘지 못하고요. 외부 문부터 시작해서 문 6개를 통과해야 재배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농약을 하기 위한 저희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대표님 이렇게 보니까 상추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H&A에서 이제 기르고 있는 상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총 10가지의 상추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10가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메인, 미니 로메인, 버터헤드, 크리스탈, 바타비아, 멀티리프 뭐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10가지 종류의 상추가 이 공간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대표님, 네. 지금 옆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얘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네. 버터를 재배 영역에서 컨베이어 위로 이동시켜주는, 또는 저기 정식을 했을 때 저쪽이 어린 잎이고 수확기에 접어든 애들이 이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접어든 애들을 또 이 컨베이어 위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RGB 설비예요. 이 장비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관련 특허나 이런 것도 다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러한 방식이 없는 거예요? 거터가 움직이는 무빙 거터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유럽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터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방식은 지금 여기에 있는 방식과는 유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방식은 세계 최초, 국내 최초입니다. 저희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한 곳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접어든 상추가 작업자 앞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자는 따로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만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확을 하고 난 거터에서 뿌리 같은 부산물을 제거를 하고 이 거터를 다시 정식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터가 회전을 하고 이쪽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대표님, 방금 이제 거터가 세척이 된 건가요? 네, 1차적으로 수확이 끝나서 사람이 뿌리하고 상토를 손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아무래도 상토나 뿌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물 세척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그래서 수확이 끝난 거터도 90도 회전해서 이쪽으로 오고요. 이제 세척이 끝난 거터도 90도 회전해서 정식 작업자한테 공급되게 됩니다. 대표님, 이 공간은 어떠한 공간일까요? 여기는 재배 영역에서 상추를 키워내기 전에 모종을 키우는 곳이에요. 모종을요? 이거는 저명 관수 베드라고 해서 물이 밑에서 차오르고 내려가고 하면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베드고요. 여기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모종으로 키웁니다. 저는 이 모종판 앞에 왔을 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하거든요. 새싹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우리가 이제 모종 키우는 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식을 할 수 있을 만큼 모종으로 자라나면 이렇게 우리가 쌓아놓고 정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 거터가 세척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정식 작업자한테 공급이 됐잖아요. 네네. 그 공급된 거터 위에 모종으로 키워서 다시 정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H&A 농업회사 다니고 있는 20살 김은결입니다. 되게 이른 나이에 이렇게 농업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버지가 농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농업이 비전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농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H&A에 입사를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작년 10월 중순쯤에 실습을 나왔는데 2달 동안 실습을 했거든요. 그 실습 다니는 동안 회사도 너무 좋고 대표님도 좋으시고 사람들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입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입사한 지 몇 개월 되셨죠? 계약서 쓴 거는 이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입사한 지 이제 6개월 되셨군요. 네. 그러면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위에 상사분들도 다 잘해주시고 특히 대표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시는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잖아. 사실인데 어떡해요? 큰일 났네. 정식이 끝난 거터는 컨베이어를 타고 원하는 라인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 개발한 장비인 이 RGB가 거터를 라인으로 자동으로 투입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 무빙 거터 시스템의 특장점은 뭐일까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깜깜한 밤에도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퇴근하기 전에 작업을 걸어놓고 가면 다음날 아침에 다 이동을 해 있어요. 그래서 작업자가 굉장히 편하죠.
대표님 아까 킥보드 타고 다니시던데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여기 온실이 네. 5,000평이거든요. 5,000평이요? 5,000평인데 걸어 다니면 하루에 35,000보에서 한 45,000보까지도 걸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힘든 걸음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전부 다 기회가 되면 전동 킥보드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5,000평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5,000평의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네. 하나의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이 공간 안에 위치별 온도 편차가 없게끔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야간에 어떤 일정한 온도를 맞출 때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스윙을 하거나 하면은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윙이요? 네, 온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는 작물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위치별 온도 편차가 없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제어가 되고 있는지 제가 사무실 가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다는 난방 관련된 거죠? 네.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여기 난방을 전기 열선 난방을 했어요. 전기 열선 난방을 했는데 전기 열선 난방의 컨트롤 제어 방식이 온오프 제어만 가능하다라고 업체에서 그러셔가지고 온오프 제어를 하면 제가 원했던 그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컨트롤러 부분, 제어판 부분을 제가 직접 개발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제가 개발을 해서 업체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쪽이 온오프 제어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쪽이 저희가 개발한 PID 제어를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지금 야간 온도거든요. 네. 온오프 제어를 하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15도에 맞춰놨다. 온도를. 그러면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15도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전기 열선이 켜져요. 켜지는데 바로 온도가 오르지 않고 조금 더 떨어지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도를 만나서 넘어갔을 때 열선이 꺼져요. 하지만 잔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결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값은 측정한 값이에요. 이 온실 전체를 측정을 해보면 4, 5도 정도 위치별로 온도 편차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꽤 심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PID 제어를 사용을 하면 야간 온도가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위치별 온도 편차도 1도 이내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표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을까요? 저는 S전자에서 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하면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을 지금 제가 농업을 하는데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방금 이제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귀농을 한다고 하면 가족분들의 반대가 많으신 편인데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 반대는 없었을까요? 사실 이제 저도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써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준비한 만큼 괜찮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부모님도 그리고 와이프도 너라면 잘할 것 같다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삼성전자는 자기개발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1년간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휴직을 할 거면은 시작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껌 한 통을 사더라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법인데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겠냐면서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으면 그 앞에 작은 허들 하나도 넘지 못하고 바로 돌아갈 생각부터 할 거다. 돌아갈 곳을 만들어 놓지 마라. 그리고 대가를 충분히 치러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했고 퇴사를 한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게 됐죠. 대표님, 저희 방금 이제 추다 작업한 거죠. 네. 그러면 HNA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루에 추다되는 양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톤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객이 만족하게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깐 따라오시죠.
대표님 이거 되게 꽃 같네요. 네, 이렇게 포장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상품 가치를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포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 특허까지 지금 등록된 상태예요. 아, 디자인 특허까지요? 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그냥 상추지만 꽃다발을 받는 느낌으로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같이 기울이고 있어요. 대표님 혹시 그러면 제가 이 상추를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한다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한다팜이요? 네, 잘한다. 한다팜. 대표님과 H&A 농업회사법인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온실에서 정말 자리를 잘 잡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여기에서 상추를 잘 재배하는 게 가장 작은 목표고요. 우리 H&A는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회사를 전 국민이 정말 다 아는 그런 큰 회사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농업 쪽의 대기업,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스마트팜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뭐 돈 많이 번다 라고 오해할 만하게 많은 유튜브 영상과 많은 보도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에 도전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 사업을 접을 정도로 안 좋게 풀리시는 분이 99%고요. 1% 정도만 성공적으로 농업을 영위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대가를 많이 치르셔야 됩니다. 본인이 고생한 만큼 성공에 가까워진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